여러분들 이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수익이 나는 종목은 이제 따로 우리가 두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고점에서 잘못 들어가게 되면 손실이 커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또는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이게 고점이다 싶으면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오셔야지 그냥 머물다가는 손실이 굉장히 커집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2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종목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로 올려주시면 되겠고, 전화 상담도 0232-8200번 전화 상담 받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부 첫 번째 종목, 굉장히 아쉬운 종목 하나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세요. 예스티입니다. 예스티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9,700원에 10%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예스트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진단해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전에 제가 진단해 드렸다니까요. 예스티와 업종이 같은 종목이 이게 나와 있는 볼까요? HPSP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HPSP라고. 그러니까 HPSP가 어떤 약자냐면요. 여러분들 하이 프레셔 솔루션 프로바이저라는 약자를 사용하는 기업. 그러니까 HPSP예요. 그러니까 이게 HPSP가 여러분들 고압수소 올리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도 실적이 끝내주잖아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종목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종목이 이게 나와 있는 HPSP예요. 이 종목도요. 고점 대비해서 보세요. 이게 39,000원이잖아요. 고점이. 39,000원. 지금 자리가 3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얼마가 지금 밀려 있어요? 한 17% 마이너스 나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39,000원에서 32,000원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17% 좀 손실이잖아요. HPSP 그 좋은 대한민국에서 1등 종목들 빠져요.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예스티라는 기업도 같은 업종이잖아요. 이 기업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고압수소 올리형을 개발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적자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은요. 고점이 얼마입니까? 고점이 26,000원이고 지금 주가가 15,000원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40% 하락이에요. 한순간에 마이너스 40%예요. 돈 이게다 1억을 집어넣었으면요. 돈 1억 집어넣었으면 지금 돈이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4천만 원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4천만 원 까먹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 보세요. 실적이 수반되지 않잖아요.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은 조심해. 여기서 매도해야죠. 이게 매도 아닙니까? 매도하셔야죠. 기업이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3년 연속 적자 기업인데 너무나 비싼 주식이죠. 엄청나게 비싼 주식 아닙니까? 매도하셔야죠. 매도 안 하셔서 왜요? 지금 자리가 이제 보세요. 이게 주가 다 빠지고 난 자리에 지금 40% 정도 빠져버렸잖아요. 이거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면 이건 매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분께서 19,700원 그래도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이 종목은 얼마 정도까지의 오늘 23% 급락이 나왔죠. 이 급락하는 이유도요.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리고 고압수소 올리는 기업을 이런 기업이 이걸 개발했다 하더라도요. 이거 이제 앞으로 개발하면 뭐합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제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HPSP 제품은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 정면에서 지금 쓰고 있는 장비잖아요. 이거는 이제 새로 개발했고 이렇게 하세요. 반등시 매도입니다. 반등시 이거는 얼마? 제가 봤을 때 오늘 큰 음봉의 절반입니다. 절반이 얼마 정도 되냐? 한 18,000원 정도. 손실을 많이 좀 줄이고 매도 가능한데 18,000원 전량 매도하고 더 이상 이 종목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 더 이상 쳐다보면 안 돼요. 18,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시고 차라리 매매하시려면 HPSP가 조정받으면 이거 조정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내려오면 이거 얼마? 한 3만 원 무너지겠네요. HPSP도 한 3만 원 무너지면 차라리 이걸 사시라고 이게 실적 보세요. 이거 제가 실적을 보여드리면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다니까요. 보세요. 매출액이
1067개, 영업이익이 615개면 영업이익 60%잖아요. 60% 영업이익 나오는 회사하고 이게 나와 있는 ST라는 기업은 적자 나오는 게 같습니까? 보세요. 지금 적자 3년, 이거는 이런 거 매매하시면 안 되는 종목인데 워낙 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이거는요 18,000원 정도 전략 매도하시고 더 이상 종목 쳐다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파두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매수하셨네요. 자, 이 파두도 처음에 상장될 때 그때 좀 화제가 좀 많이 됐던 그런 기업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전망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밝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제가 팹리스 업체들 뭐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정부나 이 팹리스 업체들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팹리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정책적인 도움들 이런 것들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자,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인데 그 중에서도 이 파두는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거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AI라는 게 화두가 되고 있죠. AI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그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거기에서 뭐 어떤 답을 이렇게 추출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 그게 생성형 AI죠. 데이터 센터의 용도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전망이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망 자체는 굉장히 밝습니다. 굉장히 좋은 밝은 그런 기업인데, 자, 뭐 저라면 이 파도를 그 전망이란 걸 보고 막연하게 이렇게 오래 들고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장된 게 8월 7일 날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상당히 좋습니다. 좋으니까 뭐 처음에 상장될 때도 조 단위 이상으로 상장을 한 거고요. 자, 하지만 시장에서 검증된 가격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뭐 상장되고 난 다음에 한 달짜리 보유예수는 좀 지나갔겠네요. 그리고 석 달째도 또 보유예수 물량들 풀리는 것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가미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파두의 경우에는 지금 상장될 때 그 공모가가 31,000원이었어요. 근데 첫날 되게 좀 실망스러웠었죠. 공모가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공모가보다 뭐 10% 이상 하락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랬다가 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8월 달에 8월 16일 날 한번 46,850원이라는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뭐 한 45,000원대 정도에서 여기서도 좀 저항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고 계속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요게 지금 이번 주 내에 이 가격 46,850원이라는 가격을 돌파해 줘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미해야 된다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거 만약에 좀 이거 돌파하지 못하고 뭐 22평선 깨고 전저점까지 내려가 버리면 잘못하면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전망은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전망하고 매매는 또 틀린 겁니다. 자, 전망이라는 걸 물어보실 때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뭐 1년, 2년 이런 단위로 연 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으면 전망이라는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요. 신규 상장 종목에 뭐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에 46,850원 돌파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뭐 좀 이쪽에서 또 저항받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한번 끊었다가 다시 잡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46,850원을 뭐 이번 주 내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는 좀 매도를 할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이 기술적인 부분들도 뭐 좀 이렇게 신뢰도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단순하게 전고점 전저점 이런 부분들만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놓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확률로 따지고 보면 돌파를 할 확률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보유해 보시고 46,850원이란 가격 이번 주 내 돌파를 하면 좀 더 들고 가보시고요. 만약에 이 가격을 돌파를 못한다라면 일단 끊고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레고캠 바이오를 이분께서 39,050원에 5%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지금 3개월째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여러분 이게 이 레고캠 바이오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제가 그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좀 특이한 기업인데 그 신약 개발을 해서 신약 개발 물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물질을 딱 개발한 상태에서 적정 단계, 뭐 임상 1상이나 2상 정도에 되면요. 이걸 기술 이전하는 거예요. 글로벌 제약사에 또는 국내 제약사에다가. 또는 원천 기술을 그냥 일단 어느 적정 단계에 올라서게 되면 사실은 임상 3상을 끝내고 신약 개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사실,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딱 기술 개발해서 그냥 이전하는 겁니다. 그게 주 업무입니다, 이 기업이. 그래서 기술 이전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해서 기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기업이 지금 4년 동안 지금 적자를 보고 있죠. 보세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적자 보세요. 지금 계속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이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신약 개발 물질을 좀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라서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오면 이거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거요, 보세요. 주가가, 이 주가가 지금 반등을 주려면, 이 기업에 대한 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없더라면 이거는 매도하는 게 맞는데, 제가 봐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바닥권에서 한번 돌아섰잖아요. 그죠? 최근에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요 지점 보세요. 이게도 보니까 한 3일 정도 올라가죠? 이게도 보세요. 한 3일 정도 올라가죠? 이게 보세요. 한 3일 정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42,000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가 남아 있습니다. 42,000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팔아주세요.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세요. 매도하고. 아까 제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바이오기업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차바이오텍 같은 종목이 보세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종목이 이런 종목이 보세요. 주가 가는 거 보세요. 좀 다르죠, 그죠? 그럼 주가가 지금도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은 다르잖아요. 이거는 42,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알체라를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가 좀 많이 높으시네요. 17,806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네요. 자, 요거 시간의 한가 맞았다라고 좀 시간의 주가도 보신 것 같습니다. 자, 대응 방법하고 유중은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자, 뭐 이게 알체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의 자회사가 되죠. 그러니까 네이버 손자회사격인 그런 기업인데 참 이런 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갑자기 뭐 이거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거는 개인 투자자로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뭐 이 적자 부분들이 좀 이렇게 누적된 것들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라고 적자 기업들을 웬만하면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알체라 같은 경우도 뭐 AI 관련주 뭐 요렇게 엮이면서 이 주가 자체도 좀 끼 있게 뭐 여기서는 끼 있게 좀 움직였었죠. 그리고 올해 뭐 2월 달에도 마찬가지 끼가 좀 있게 움직였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슈만 된 거고요. 지금 유상증자 관련되는 뭐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금산 전문가님 얘기하는 사이에 유상증자 관련되는 내용을 잠깐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기준일은 10월 4일입니다. 기준일이 10월 4일이니까
요거는 10월 2일 종가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증자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근데 유상증자하는 규모도 꽤 큽니다. 한 30% 정도, 그 정도 증자를 하니까 작은 비중은 아니죠. 아마 오늘 이 유상증자가 주주배당 유상증자가 뜨면 다음날 아침에 벌써 좀 두들겨 맞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으로서는 장도 다 끝났고 손을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일단 내일 아침에 좀 빠져나오는 부분들, 두 자릿수 이상은 좀 빠져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은,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한 20일 이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주가 움직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 조금 보시면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고요. 일단 내일 아침에 두 자릿수 이상 이렇게 확 빠져나오면 벌써 매도하기에는 늦은 상황이죠. 자, 17,000원대 매수하셨으면 지금 손실폭만 해도 굉장히 큰데 이거를 두 자릿수 이상 빠져서 시작하면 그때 매도를 한다라는 거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추이를 조금 보세요. 조금 추이를 보시다가 유상증자 하기 전에 또 종목별로 두들겨 맞고 시작해갖고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이렇게 반등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유를 하시고 증자는 지금 결정하지 마세요.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 9월 말이나 이때에 돼서 결정을 하셔도 되니까 일단 좀 보유해 보시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한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 그때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모습들 조금 봐가면서 대응 방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은 정리하기는 늦은 상태다. 일단 그냥 좀 기다려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번 더 좀 문의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세아 제강 한번 봐드릴까요? 14만 1,000원에 14만 1,300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이분께서 지금 세아 제강을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세아 제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가요. 이거 굉장히 싼 주식입니다. 지금 세아 그룹이 어디 있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게 토마토 TV가 마포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마포 오거리죠. 합정동 오거리. 합정동 오거리 오기 전에 보면 오른쪽으로 길 건너편에 세아 그룹이 있어요. 세아 제강. 세아 베스트 기조. 그러니까 원래 세아 제강이 이게 본사가 여기 있다니까요. 그 건물이에요. 그 상당한 그 가치가 나갑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 해드리고 싶냐면 그 세아 그룹의 건물 자체가요 엄청난 비싼 거래에 아마 지금 장부가가 상당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아 제강의 지금 실적이요 지금 상반기 실적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이거 3,993억? 이거는요, 이 세아 제강 앞으로 만약에 철강 경기가 조금만 좋아지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 여러분들, 국가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인프라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철강 소유가 일단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 중국의 나라가 여러분들 SOC 사업밖에 없잖아요. 중국이 지금 반도체 개발할 건 뭐 할 건데 아무도 못하 중국은 무조건 SOC 개발이에요. 지금 세아 제강은 이게 나와 있는 세아 제강, 세아 제강 지주, 세아 베스트 기주, 세아 특수강, 세아 홀딩스 주가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어요. 이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시간 투자를 하세요. 시간 투자하시 이거는 지금 14만 1,000원에 1,300원에 샀으니까 볼까요? 제가 세아 제강의 지금 실적 한번 볼게요. 지금 상반기만 1,466억이에요. 1,466억에 곱하기 10을 하면요. PR이 10배예요. 10배면요. 얼마입니까? 1조 4천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상반기가 지금 1,466억인데 그럼 이걸 곱하기 4를 해보세요. 앞으로 상반기가 1,400억이면 올해 한 2,800억을 예상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3,993억이에요. 이거는요. 너무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가져가면 이건 돈 버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가져가시면 얼마까지?
앞선 고점이 짧게는 16만 원. 짧게 16만 원입니다. 짧게는 16만 원이고 만약에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18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단기 16만 원, 중기 18만 원 정도. 저는 차라리 은행에다가 예금하지 않고 이게 다 예금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 종목 단기 16만 원, 중기 1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휴니드 올려주셨네요. 자, 7,820원에 16%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조금 고점에 좀 이래 물려 계시네요. 자, 지금 이 휴니드나 빅텍, 스페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방산주들이 제대로 좀 이 실적을 뽑아내지 않고 과거에 과거에 방산주들 움직일 때는 그런 거였죠. 뭐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발 쐈다 하면 좀 이쪽이 주가가 움직이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근데 지금 요즘은 걔네들이 미사일을 쏘든지 말든지 신경 전혀 안 쓰지 않습니까, 주가는. 그러니까 이 방산주를 매매하실 때는 이런 중소형주를 매매를 해서는 안 되고요. 대형주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대형주 쪽으로는 뭐 지금 그런 것들 실적 부분들 계속 증가되는 쪽들 많지 않습니까? 현대로템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자 그다음에 뭐 한국항공우주도 있고 뭐 실적 계속 증가되는데 주가 좀 싼 그런 종목을 찾는다라면 LIG 넥스원도 있고 이런 쪽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증가되는 실적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 또 뭐 폴란드 쪽에서도 우리나라 무기들 추가로 도입하는 거,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유럽 쪽 시장 쪽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지금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업체가 갑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뭐 록히드 마틴이나 이런 데서 전투기 사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게 고장났어요. 그러면 고장났으니까 고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알았어 우리 6개월 있다 갈게. 그리고 또 안 옵니다. 상당히 그런 갑질이 되게 많았어요. 뭐 이거 계약할 때는 뭐 언제까지 우리가 납품하도록 해볼게 그래 놓고 뭐 그 기간이 다 돼도 납품도 안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고질적인 병폐였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K방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납품도 빠르고 물건을 그만큼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방산 쪽으로 매매를 하시려면 휴니드 같은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뭐 LIG 넥스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 같은 거 이런 거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니드는 지금 뭐 계속해서 그나마 조금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던 종목인데요. 올해 들어서는 계속 적자 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형 방산 기업들 이런 쪽들 실적이 되게 좋아지는데 휴니드는 적자가 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휴니드 같은 경우는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커지는 방산 시장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종목을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뭐 매수가가 좀 이렇게 높아서 조금 어려우시긴 하겠지만요. 일단 뭐 방산 쪽들 모멘텀을 보시려면 지금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지금 뭐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요런 것들로 매수를 하시는 게 뭐 좀 더 좋은 그런 걸 것 같고 또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거 지금 뭐 KF-21 그 보람의 우리 4.5세대 전투기 그 개발한 거 그게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짧게 얘기해야 되니까요. 요런 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니드는 적자로 바뀐 기업입니다.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향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대형 방산주로 종목 교체하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매수할 거 없으시면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으로 옮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나노 CMS라는 종목 한번 봐드릴게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43,400원에서 20%까지 계시는 분. 와, 이건 손실이 너무 큰데? 이거 손실이 너무 크다,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월봉 차트인데, 한때 주가가 12만 4천 원. 한때 12만 4천 원대 주식이 지금 16,000원까지 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게 나와 있는 나노 CMS라는 기업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이거는 조금, 좀 불문에 제가 먼저 붙이고 싶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한국은행권에 가면 보통 지폐 같은 거 유지할 때 있잖아요. 지폐. 한국은행에 우리가 이제 그게 뭐 10,000원권, 뭐 5,000원권, 50,000원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노 기술, 이게 기술이 들어가서 그 위조 방지하는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증도 있을 것이고 운전 면허증도 있을 것이고 여권도 있잖아요. 이런데 그 도용을 할 수 없게끔 그에 대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맨 처음에 이게 뜨기 시작한 거죠. 맨 처음에 이게 뜨기 시작한 거죠. 그 기술은 보통 우리가 위조 지폐의 기술은 여러 가지에 다 합작이 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매출이 일어나봤자 얼마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맨 처음에 상장했을 때 이 주가가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다가 이거는 제가 딱 실적을 보고 좀 쇼크를 받는데 한번 실적 볼까요? 이게 보세요. 이게 상반기에 지금 매출액이 18억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반기에 매출이 18억이에요. 영업 손실이 12억이에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최근 4년 동안의 평균 매출액이 한 50억 정도. 지금 적자, 흑자.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자리가 지금도 주가가 비싼 주식이죠. 지금도. 근데 사람들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성 있는 기업은 이렇게 한때 큰 이렇게 멀티플 주더라도 그 거품이 빠지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매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3,400원에 샀으니까 지금 손실이 엄청난데 이거 비중도 20%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한번 매도 기회를 한번 줬습니다. 이날 이때 한번 주가가 바닥에서 매도 기회 한번 줬잖아요. 이때가 25,000원까지 상승이 나왔네요. 25,000원. 이때 매도를 하셨어야 돼요. 제가 차트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때 매도 하셔야 돼요.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대량거래 식구 주가가 한번 이날 보시면 이날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동안에 물려있는 살 빠져나온 거죠. 한번 1차 빠져나갔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상당 기간 동안 옆으로 행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빠져나오는 또 세력이 나올 겁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면 다시 한번 더 한 22,000원 정도까지 상승세 한번 나올 거예요. 이거 기다리면 최소한 연말까지 기다려보세요.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은 나와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22,000원 정도 오면 이거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이런 실적 가지고 주가 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실적 가지고 주가가 그리고 매매하실 때 이거 좀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손익계산서 보지 않고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22,000원 정도 오면 전략 매도하고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 쿠쿠홀딩스를 올려주셨네요. 자, 2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매수하셨습니다. 상당히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목표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대부분이 그렇게 올려주시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기 마련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리스크도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이렇게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거 이게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자, 일단 이 쿠쿠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상당히 큰 슈팅이 나왔었죠. 이거 뭐 때문입니까? 유커가 몰려온다 이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밥솥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사간다 그래요. 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서 급등하고 나니까 여기서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관들이 갖다 쏟아 부어버렸죠. 그러면서 주가는 밀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거 내지는 한중 정상회담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논의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과거에도 온다 그래 놓고 안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만약에 시진핑이 우리나라를 온다라면 이거 중국이 진짜로 많이 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급할 때도 되기도 됐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일단 오고 가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슈팅이 나오면 정고점 근처나 움직이는 모습 봐서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손절가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0선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 21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18,000원 정도에 18,10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네요. 자, 근데 요게 하루에 한 150원 정도? 그 정도씩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18,000 지금 현재 100원 정도니까 내일 되면 18,250원 정도가 될 거고요. 조금씩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이쪽에서는 좀 지지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하지만 주식이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죠. 이 22평선을 기준으로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라면 이런 모멘텀들이 있는데도 깨고 내려간다라면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8,090원이고 내일 정도 기준으로 보면 18,25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모레 기준으로 본다라면 18,4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이 22평선 기준으로 요거를 깨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손절을 감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셀트리온 이분께서 148,200원에 20% 가지고 계신 분이죠. 여러분들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한번 주가 한번 보세요. 이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겠어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21조입니다. 이게 21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셀트리온 제약 볼까요? 예, 이게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2조 7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한 10조, 약 한 11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삼형제의 시가총액이 합치면 33조입니다. 그전에는 엄청났잖아요. 그죠?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시가총액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주식과 싼 주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기업 자체는 성장성 자체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이 기업에 대해 매매해 본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셀트리온 한 번도 매매해 본 적이 없어요. 또 한 번도 추천드린 적도 없어요. 이거하고 항공주하고 저는 셀트리온 매매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바이오메드 옛날에 바이오메드 칠라제 이런 주식 매매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이요. 지금 자리 주가가 지금 셀트리온 지금 21조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의 주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벌써 52조 신저가잖아요.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겠어요? 여러분 실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제가 한번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요 실적이요. 영업이익이 7,186억, 7,440억, 6,472억. 지금 상반기에 3,600억이에요. 그 영업이익이 평균 7,400억대, 이게서 머물러 있잖아요. 이게 적어도 주가가 가려면요. 영업이익 1조가 넘어가 버려야 돼요. 예? 지금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의 이게 나와 있는 이 종목의 지금 영업이익이 셀트리온이 거의가 7천억대 머물러 있잖아요. 이게 영업이익이요. 1조가 넘어가 버려야 돼. 그래야 이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제 셀트리온은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세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얼마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냐면 이거는 최소한 17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여기가 17만 원이니까요. 여기서 기다렸다가요. 여기서 전략 매도하세요. 만약에 조금 더 내가 더 준다면 18만 원 정도. 이분께서 14만 8천에 샀으니까요. 뭐 손실 보지 않고 얼마든지 매도가 가능하니까 17만 원, 짧게 17만 원, 길게는 18만 원에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HMM 올려주셨네요. 또 가슴 아픈 그런 사연입니다. 자, 34,034원에 30%를 매수하셨네요. 자, 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신경도 되게 많이 쓰이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뭐 매각은 힘들 것 같고요. 뭐 지금 제대로 좀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찰이 11월로 알고 있는데 유찰 부분에 대한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찰 부분에 대한 진단이라는 게 뭐 되게 너무 좀 막연한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유찰이 되게 되면 저 나중에 어떤 쪽이 컨소시엄에 또 해갖고 다시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은 대한민국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질문이 조금 막연한 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쪽에 하림 쪽, 그다음에 동원, LX 쪽인데요. 자, 뭐 이게 그렇게 좀 쉽게 LX 쪽이라면 자금 여유가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좀 적극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하림이나 동원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그런 걸로 좀 이 인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저걸 하게 되면 매각을 하게 되면 영구채 갖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주식으로 바꿔서 뭐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답답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뭐 유찰이 대기업 쪽 좀 작은 빵빵한 회사 이런 쪽으로 좀 낙찰이 돼서 이런 쪽이 인수를 해갖고 하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뚜렷한 주인을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낮다라면 뭐 정리하고 나가십시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반토막이 더 난 상태입니다. 반토막이 더 난 상태에서는 지금 뚜렷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유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그냥 나중에, 좋은 주인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여기서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 지금 바닥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 손실 폭이 만 20% 안쪽만 됐어도 제가 이거 지금 16,000원 깨면 손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손실 폭이 너무 커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해보시고 이건 안타깝지만 좋은 주인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조금 바라고 들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 보시고요.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